간단하게 합시다. 자, 여기 통계적 추정을 합시다. 통계적 추정을 하는데 가볍게 하고 모르면 다시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자, 통계적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알아야 되냐면 일단 우리가 대상을 갖는 집단이 있어요. 이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모집단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인원은 뭐 라지 n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A 고등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학 성적을 알아보고 싶어, 그지? 여기 200명이 있어. 그럼 여기 1번부터 뭐 해서 200명까지가 이렇게 수학 성적이 이렇게 쭉 있겠죠? 이런 자료가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평균을 낸다면 평균을 이렇게 낼 수 있을 거고 이 평균을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이걸 가지고 분산을 구하면 모평균이라고 부르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핵심 내용이야. 그러니까 확률이 아니라 이제 통계적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통계값을 찾아내고 싶은 거. 이게 이제 통계값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걸 이제 확률을 통해서 구하긴 할 건데, 그럼 이제 얘네들을 조사하면 좋은데 전체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여기 잘못된 설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20명을 임의로 이렇게 뽑을 거야. 그래서 새로운 집단을 하나 만드는데 이 새로운 집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집단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예를 들어서 n을 한 20명만 뽑았다고 쳐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20명에 대해서 우리는 평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얘의 여기도 물론 x라고 쓰지만 여기에 확률 변수를 x라고 쓰기 때문에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을 냈다라고 해서 이 바라고 써요. 그리고 이걸 3반의 평균이라고 하죠. 여기 3반이야. 3반을 끄집어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표본 분산,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뭐 표본 분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그마 값을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이런 거야. 여기를 이루고 있는 대상은 200명이지. 200명이라는 개수는 200이라는 개수는 그 개수 하나가 하나의 성적값을 가지고 있지. 그치? 그러니까 대상 하나가 어떤 성적 뭐 75점 이런 점수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대상의 개수는 결국은 그 하나의 값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여기 20명을 뽑았어. 3반을 뽑았다고 쳐보자. 그럼 3반의 학생들이 이루고 있는 학생들은 20명이 있을 거고 20명 중에서도 어떤 학생은 자기의 성적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대상당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궁극적으로는 뭐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요 다음 수업이겠지만 이 표본 집단의 내용,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통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충 추정을 할 거야. 알았죠? 근데 추정을 하려고 하는 목표를 세우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얘를 추정하려면 얘와 얘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표본 집단과 모집단의 관계가 조금 어렵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봤더니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이렇게. 그 여기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보자. 알겠죠?
실제로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는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보자. 그랬을 때 과연 얘랑 어떤 관계를 가질까를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자, 지금은 추정이라는 거 생각하지 말고 추정은 다음에 할 거니까 지금은 뭘 생각하냐면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때 표본의 집단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을 보고 싶었는데 사실 이 둘은 따지기가 좀 어렵더라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새로운 집단을 하나 만들자. 그 집단은 이런 집단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예시에는 여기 1반 집단, 2반, 3반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 10반까지 만드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집단을 만들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본 집단으로 만든 집단이죠. 그래서 이게 표본 평균의 요거 이름도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 표본 평균의 집단이에요. 말이 좀 어려워. 저 말만 이해만 되면 내용은 쉽게 이해가 돼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뽑았는데 여기서 뽑았다고 하지 말고 여기서 뽑았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의 관계를 이해하고 얘네 둘의 관계를 이해하면 되겠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알 수 있어. 얘와 얘의 관계를 드디어 알아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값이니까. 알았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근사값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치 그냥 그렇게 이해하라 그럴 건데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알았죠? 선생님이 지금 잘못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집단에 대한 설명이에요. 실제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여기가 200명이 있어. 그리고 20명을 뽑으려고 해요. 그쵸? 그럴 때 뽑는 방법은 이미 추출을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무작위로 뽑아야 돼. 내가 골라가면서 뽑으면 안 돼. 얘는 좀 뽑아볼까? 얘는 뽑지 말아볼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무작위로 그냥 20명을 뽑는 거야. 알았어요? 조건은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복원으로 뽑아야 돼. 뽑은 사람을 또 뽑을 수도 있어요.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확률의 변화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뽑은 사람을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뽑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20번 뽑힐 수도 있죠. 그러면 실제로 그런 표본 평균의 집단이 몇 개나 나오냐면 한 번 뽑을 때 200개의 경우가 생기지. 그치? 한 명을 뽑을 때 200개의 경우가 생기지. 그걸 20번 하는 거야. 그래서 200에 20제곱의 경우의 수가 생겨요. 이걸 분류할 수 있어. 왜냐면 어떤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 1번부터 200번이 있어. 그치? 근데 만약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1번을 뽑았는데 또 1번을 뽑았고 또 1번을 뽑았고 해서 20명을 뽑았는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알겠어요? 맨 마지막 20명째는 3번을 뽑았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처음에 3번을 뽑고 계속 1번을 뽑을 수도 있지. 이 경우와 이 경우는 집단이 어때? 똑같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집단은 이제 하나로 뭉쳐서 확률적으로 좀 높은 경우를 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집단이 만들어져요. 한두 개의 집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20명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집단들을 여기 다 생각해야 돼. 그 중에서 내가 뽑은 집단이 당연히 여기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뽑은 거로 볼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학교 반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10반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지금 복원도 아니고 비복원에다가 뽑은 사람을 또 뽑지도 않고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은 빼고 또 20명 뽑고 또 20명 뽑고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 집단의 개수가 사실은 지금 잘못돼 있어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단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새로운 집단을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설명은 빼고 그 다음 조금 틀린 설명으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표본 집단의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표본 집단을 표본 평균의 집단이라고 했는데, 이 표본 평균의 집단은 한 가지 문제가 좀 생겼어. 여기는 한 대상이 뭐예요? 한 반이지. 한 반에 몇 명이 있어? 20명이 있지. 그치? 아까 선생님이 한 대상이 반드시 값을 몇 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하나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한 반이 한 대상인데 값을 20개나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떡하겠어? 값을 하나로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럼 그 반에, 이 반의 20개의 값을 하나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평균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이걸 아까 그 엄청나게 많은 걸 각각의 평균 값들로 이제 집단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일반의 평균 값을 가질 테니까 일반 이렇게 써야지. 그러면 이 일반은 이 값을 가지니까 한 사람처럼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2반도 하나의 대상이니까 하나의 평균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그럼 자 이제 너희 20명은 20명이라고 하지 말고 한 명처럼 생각해. 그리고 너희 반의 값은 x2야. x2가 평균 낸 거야 이렇게. 여기는 x3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확률 변수는 x바가 확률 변수예요. 평균값이 확률 변수. 여기는 각각의 대상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확률 변수가 x였는데 여기는 x바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표를 가지고 그냥 결론을 좀 빨리 지어봅시다. 여긴 3칸을 만들어도 되고 2칸을 만들어도 돼요. 왜냐면 여기는 평균을 나타낼 거고 여기는 분산을 나타냅시다. 알겠죠? 분산을 나타내. 그러니까 여기 3칸을 만든다면 여기 뭘 만들 거야? 여기 한 칸 더 있으면 분산이 있으니까 표준표차 만들겠죠? 근데 표준표차는 분산에 그냥 루트 씌운 값이니까 새로운 값은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냥 분산까지만 해. 그럼 여기가 모집단이 있어. 그 다음 요거를 그래서 이제 이름이 뭐냐면 얘네는 평균값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지. 그래서 표본 집단이 가지고 있는 평균값. 얘는 이게 통계값이었잖아. 통계량 값이. 야 너의 통계량 값이 뭐야? 그럼 우리 반의 평균은 x바 3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그렇지? 근데 얘는 그 값들을 그 평균 값들을 값으로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 평균을 값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표본 평균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이름 대상 자체도 표본 평균이야. 알겠죠? 왜냐하면 대상이 갖고 있는 값을 하나로 쓰려고 하니까 평균을 냈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표본 평균의 집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표본 평균의 집단이 될 거고, 요 집단은 그냥 표본 집단이 되겠죠? 네, 표본 집단이 되고.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3반으로 합시다. 됐죠? 자, 여기서 평균값을 냈어. 이렇게. 이게 바로 얘가 표본 집단이 갖고 있는 평균이에요. 모집단은 200명 전체를 평균을 냈어. 그러니까 얘는 모평균이죠. 그쵸? 그리고 여기를 모분산이라고 합시다. 그다음 얘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산이 돼 있으니까 얘도 그럼 표본 분산이라고 하자. 이게 뭐예요? 아니. 됐죠?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거야. 이거를 알면 돼. 자, 1반의 값과 2반 평균값과 3반 평균값과 10반 평균값을 다 평균 내면 그럼 무슨 값이 나올까? 결국은 자, 여기 20명이 들어가는 거. 이렇게 이해해도 상관은 없어. 실제로 아까 선생님 되게 많다 그랬잖아.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봅시다. 1반의 값과 1반 20명. 여기 다 지금 평균 낸 거지, 그지? 2반의 20명. 평균 낸 거지? 그러면 여기까지 다 하면 몇 명을 평균 낸 거야? 200명 전체를 평균 낸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평균을 내면 누가 나오겠어? 그렇죠. 모평균이 나와요. 얘랑 같은 거야. 알겠어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집단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랬을 때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요거를 굳이 쓰자면 여기다 다시 써줄까? 소리? 칸이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의 평균 이렇게 불러요. 말 되게 어렵죠? 근데 이해하면 되게 쉬워. 알겠어요? 거기 보면 표본 평균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 말이. 근데 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러니까 당연히 표본 평균의 평균은 전체의 평균을 구한 거와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 알았어요? 자, 근데 분산은 조금 문제가 있어. 자, 봐봐. 200명을 다 보면 200명에서 빵점 맞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100점 맞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뭐 평균값이 여기 평균값이 있을 거고 여기 어떤 표준 편차를 그냥 다 가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20명이긴 하지만 20명 중에서도 빵점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한 반에 100점에 가까운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를 여기 분산을 구하면 이 평균은 이 평균이랑 3반의 평균이 전체 평균이랑 같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없죠. 이건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모양은 어때? 비슷하다는 거. 비슷하다는 거. 여기서 약간 한 가지 중요한 게 실제로 얘 평균을 낼 때 책에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표준 편차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낼 거 아니야, 그지? 편차 제곱의 평균을 내는데 얘가 x 여기 대상 여기 봐. 표본 집단은 대상이 개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편차를 하면 x에서 이 x를 빼서 이걸 제곱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이제 나눠줘요. 전체 인원으로. 근데 거기 식을 보면 n-1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식 있죠? 처음에 여러분 책에 봅시다. 여기 있죠. 유형 2번 박스에 보면 선생님 지금 프린트 유형 2번 프린트에 보면 n-1이라고 나눠져 있죠. 그죠? 그게 여기가 n명이긴 한데 그거 중요하지는 않아. 근데 왜 그런지 의심을 가질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식을 계산해 보면 실제로 n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n-1로 나눠줘야 실제 분산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n으로 안 나눠주고 20명이면 20명으로 안 나눠주고 그걸 자유도라고 평가하는데 뭐 그것까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9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산값이 나와요. 여기서 구할 때, 이 값을 구할 때 n-1분의 1 이렇게 나오는데 시그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n-1인 것 이 값을 구할 때 방법론이에요. 알겠죠? 이건 이제 통계적으로는 다 증명이 돼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모르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걸 구할 일은 없어. 이거 분산 구해라 이런 일은 별로 안 나와요. 알겠어요? 만약에 분산 구해라 그러면 여기 만약에 n이 20명이었으면 몇 명으로 나누면 된다고? 그렇지. 20명이었으면 19명으로 나누면 돼요. 한 명 줄여서. 알았어요? 구하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봤더니 얘랑은 거의 비슷해. 그래서 우린 굳이 이거의 차이를 두지 말고 이 값이라고 그냥 가정할 거예요. 됐죠? 이렇게 가정할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해. 이 표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이 표만 잘 알고 있으면. 그러면 내용은 다 끝나요. 알겠죠? 자, 요거를 구하기 위한 건데 이것도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결과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자, 봐봐. 전체 평균이 만약에 뭐 50점 나왔다고 칩시다. 50점. 그치? 그럼 이 전체 평균도 얼마가 나오겠어? 50점이 나오겠죠. 근데 3반의 평균이 50점이 나올 이유가 없죠. 이럴 때 저기 49점 나올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일반의 평균을 했더니 52점이 나올 수도 있어. 여기가 49점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가 49점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는 뭐 47점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그지? 근데 이 점수를 다시 다 더해서 평균을 내면 5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반에 평균이 빵점이 될 확률이 있을까? 20명을, 그러니까 20명 한 반으로 만드는데 다 빵점 맞았어. 그런 경우는 별로 없겠죠, 그죠? 실제로 아까 선생님이 예시 되게 많이 든 거 있었잖아, 그지? 진짜 표본 집단도 굉장히 많다고, 그지? 거기에는 빵점 맞은 사람은 20명 뽑는 경우도 있어요. 확률적으로 워낙 낮아. 그러니까 20명을 모아가지고 평균을 냈는데 100점에 가깝거나 빵점에 가까울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근데 어디에 모여있어? 대부분 다 50점에 모여있겠지. 그러니까 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빵점에 가까운 사람도 있고 100점에 가까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어떻게 생기냐면 평균은 똑같잖아. 그치? 여기 평균이랑 여기 평균은 똑같잖아. 그치? 근데 대부분 다 어디 모여서 나오겠어? 50점에 가까이 모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생겨요.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죠? 그죠?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면 이만큼의 대충 크기를 선생님이 시그마로 잡았잖아. 그럼 여기의 시그마는 훨씬 작아지겠죠. 그럼 얼마큼 작아지냐면 이 인원수만큼 작아진대요. n으로 나눠주면 돼요. 내가 20명을 뽑았으면 20분의 이거만큼 나눠져. 알았어요? 20분의 이거만큼 작아져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거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요걸 이해하고 나면 봐. 여기는 정규분포가 제곱이었으면 이 정규분포는 어떤 게 되냐면 평균은 똑같잖아 했잖아. 이거 이제 특별하니까 빨간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여기 정규분포는 나는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볼 거야. 왜? 이거와 이거의 관계만 봐도 이제 평균을 구할 수 있죠? 모평균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모분산도 여기 들어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관계만 봐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굳이 얘를 이제 포함시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통계적 추정 이 파트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딱 이해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책에는 모집단과 표본집단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은 뭐와 뭐의 관계를 보는 거야? 표본 평균의 집단과 표본 집단의 관계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여기는 이 평균은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m을 쓰면 되고 분산이 이거라 그랬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만큼의 정규 분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얘네들 중에 한 대상인 거야. 알았어요? 얘네들 중에 한 대상인 거야. 알았어요? 그럼 봐. 이때까지 문제가 이런 거였잖아. 자, 요거만 이해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문제는 쫙 풀려요. 정규 분포가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얘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자. 그럴 때 어떤 확률 값이 k보다 클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지. 그치? 이 얘기는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 것 중에서 이 대상의 어떤 값들을 임의적으로 뽑아봤을 때 그게 k보다 크게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그쵸? 얘네들이 갖고 있는 값이 k보다 큰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 이거를 z로 바꿔서 여기 z를 이렇게 쓸게요. x에서 m을 빼고 그 다음에 시그마로 나누면 z가 되는 거지? 이거는 뭐였어? 평균을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는 거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도 k에서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눈 값으로 해서 표준 정규 분포표에 의해서 값을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값을 구했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로 바뀌는 거냐면 여기 조금 지워도 될까? 여기다 그냥 하자. 자, 여기 좀 작게 쓸게요. 이제부터는 정규 분포가 누구를 따르는 거냐면 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은 m인데 그리고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에서 확률 변수가 누구야? 확률 변수가 여기 봐봐. 여기 확률 변수 얘가 간 거니까 얘가 그냥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한 명이잖아. 그러니까 얘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얘를 이거의 한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죠? 한 대상으로 볼 거니까 확률 변수는 x바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럼 이 x바가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기 시작하냐면 p가 x바가 k보다 큰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그쵸? 그럼 뭐로 바꿔야 돼? 표준정구 분포로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x바에서 누구를 빼? 요 m을 빼고 그 다음에 편차로 나눠줘야 되니까 누구로 나눠주는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시면 돼요. 알았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그때 얘가 바로 z가 될 거고 그럴 때 나오는 이 값 k-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값을 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식은 사실은 어때? 원래 요 식을 풀다가 추정 문제로 넘어가는 순간 표본 집단을 나오는 순간 이거로 바뀌는 거죠. 별로 어려울 건 없어요. 그죠? 단지 확률 변수를 x바로 쓴다와 여기 루트 n을 한 번 더 나눠준다. 굳이 차이를 둔다. 알았죠? 그럼 거기서 문제들을 한번 보세요. 문제를 보면 대부분 문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크기가 얼마인 표본 얼마를 추출할 때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이 추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에 무엇을 구해라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냥 요식을 써야 되는구나. 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지금 이쪽 거를 하고 얘네를 대상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면 통계적 추정의 가장 처음 부분이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알겠죠? 이 부분을 한번 좀 한번 보세요. 문제도 풀어보고 질문. 실제로 이거 대상은 엄청 많다. 1번부터 10번까지는 이해하기 쉬운 그냥 대상이라서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10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에서 굉장히 적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적지 않아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으로 쫙 이렇게 정리를 한 그런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에서 뽑는 거다라는 생각만 하면 되고 요 값이 그래서 이게 중요해.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잘 나오진 않는데 간혹 가다가 표본 집단의 분산을 알려주면 이 분산을 뭐라고 생각하라고? 모분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모분산이랑 거의 값이 같다. 그러니까 모분산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근사값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분산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는 뭘 알려줘? 모분산을 그냥 알려주고 시작해. 알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구하는 문제. 즉 평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모평균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하게 돼요. 요게 끝나고 나면 얘와 얘의 관계를 알았잖아. 그치? 얘와 얘의 관계를 알았으니까 모분산과의 이 평균과의 관계를 알았으니까 이 값을 통해서 그럼 모분산은 어디쯤에 있을까를 알 수 있게 돼요. 그게 이제 추정이에요. 그게 이제 하면 통계의 끝인데 추정은 사실 진짜 단어 몇 개 하고 공식 몇 개 하고 그냥 적용하면 끝나. 근데 어쨌든 내용을 좀 이해하면 문제 풀기가 쉽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용 설명에 선생님이 좀 집중 더 할 테니까 여러분은 문제 푸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세요. 알겠어요? 크게 개념만 잡고. 오케이.